설 연휴가 끝이 났네요. 모두들 평안히 지내셨나요? 하긴 12.3 계엄 이후 모든 불법 과학이 드러나 마음이 무거운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더러운 것을 잠시 덮으려는 듯 명절 기간 동안 눈이 많이 내렸어요. 제가 사는 이곳은 오랜만에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치워도 눈이 쌓였던 며칠이었어요. 국가가 혼란스럽고 민심이 바닥인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설날 떡값을 425만 원씩 쳐드셨더라고요. 역시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짱입니다. 국회에 쌓인 선물들 좀 보세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의 민낯이 드러나죠. 여러분은 역사 시간에 을사오적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쉽게 말해 을사오적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넘긴 5명을 말하죠. 일본이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할 당시에 대한제국의 대신 가운데 을사늑약에 찬성하여 서명한 반민족 행위자 매국노 5명을 말합니다. 사실 고종의 무능함과 욕심이 가장 크긴 했습니다. 120년이 지난 2025년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이 있다면 그들은 누구일까요? 첫째, 나라를 팔아먹는데 가장 앞장서는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관위가 대한민국을 중국에 팔아먹었죠. 중국이 선관위 배후에서 선거 결과를 조작했고 그 결과 가짜 국회의원을 대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들이 대한민국의 진로를 친중 친북으로 바꿔놓았어요. 부정선거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종이가 접혔다가 원상태로 복원되는 현상복원 용지도 있다고 하죠. 게다가 중국인이 개표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선관위는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누구일까요? 현재는 노태악 대법관입니다.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선거 범죄를 시민이 고발하면 선관위원장인 대법관이 재판하게 되죠. 당연히 공정한 재판이 될 리가 없습니다.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지방법원장이 담당하죠. 선관위와 대법원은 한통속입니다. 둘째, 나라를 팔아먹는데 손발을 착착 맞추는 기관이 바로 헌법재판소입니다. 드디어 대한민국 헌법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죠. 요즘 헌법재판소는 헌법개판소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투표자 수를 검증하자고 요청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이론지하에 기각했어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를 스스로 인정하고 선관위와 한통속이라는 사실을 자백한 꼴이 되어버렸죠. 헌법재판관 4명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부정선거를 묵인했어요. 그래서 투표자 검증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죄가 드러날지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국민이 투표로 직접 뽑은 대통령을 쫓아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죠. 헌법재판소는 2017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인용한 전과가 있습니다. 이런 막중한 권한을 행사하는 헌법재판관이라면 당연히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실상은 정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소위 우리법 연구회 소속 재판관들이 과반수입니다. 도대체 우리 법이 어디 법을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좌편향 조직이죠. 헌법재판관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관이 되었는지 혹시 김일성 장학생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헌법재판관의 경력을 보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재판관에 어울리는 품격은 고사하고 사상이 의심스러운 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영배는 본인 스스로 가장 왼쪽에 있다고 고백하죠. 성관이와 함께 일본 여행을 갔는데 누구 돈으로 갔는지 의문이 드네요. 게다가 유엔군을 폄하하고 김정은 북한 공산주의를 찬양하죠. 이미선은 근무 시간에 주식을 하는 달인이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회사에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미선의 동생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출신이죠.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는 재판 제척 사유에 해당합니다. 정계선은 남편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에 참여한 사실이 있죠. 그리고 황 변호사가 소속된 재단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 심판 대리인인 김희수 변호사죠. 공정한 재판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모자라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고 발악합니다. 그가 소속되어 있었던 인민노련 강령을 보면 친북 반미 성향이 너무 강합니다. 인민노련 강령의 6.25 전쟁 정의 부분을 잠깐 살펴볼까요? 이렇게 이남에서 계속되던 양대 세력 간의 투쟁이 전국적 규모의 계급 투쟁으로 확대돼 노동자 농민의 승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미 제국주의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피비린내 나는 한국전쟁의 3년이 시작되었다. 마은혁은 인민노련의 지도자급이었는데 이런 이념을 가진 자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헌법재판소는 수많은 탄핵 관련 재판이 밀려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미루고 이것을 먼저 심리하고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한시가 급한데 쳐다보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죠. 속셈이 뻔합니다. 빨리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답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이죠. 셋째, 나라를 팔아먹는데 가장 앞장선 행동대장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공수처입니다.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3천여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대통령 관저담을 넘어서 대통령을 끌어내렸으니 이 기관보다 더 혁혁한 공을 세운 기관은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김일성 훈장을 받기에 충분한 공을 세웠습니다. 오동훈은 사후에 평양에 있는 혁명열사릉에 묻힐 자격을 땄죠. 이번에 대통령 탄핵 인용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자리 얻지 않을까요? 넷째, 국회는 대한민국 파괴 공작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합법을 가장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선출되지 않은 국회의원이 약 52명이죠. 이들은 편법을 동원해서 민의와 상관없이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요. TV 생중계로 계엄이 내란이라고 연일 선동하고 있습니다. 군 수뇌부, 경찰 등을 구속해서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놓았죠. 마치 1950년 6월 24일 전쟁 발발 하루 전에 육군본부 수뇌부를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6.25 전쟁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자칭 국회의장이라는 우원식은 가장 편파적이고 민주당의 앞잡이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다섯째, 마지막으로 검찰이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이 불법을 저질러도 검찰이 이를 제지한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우정 검찰총장은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임명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검찰은 간첩을 불구속 기소하지만 대통령은 구속하는 기관이 되었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간첩보다 더 나쁜 사람일까요? 기타 열거하지 못한 기관과 사람이 더 많이 있어요. 법원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죠.
대법원은 부정선거 재판을 막아왔고 온갖 거짓말을 하고 있고요.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 당에서 배출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원죄가 있죠. 이번에도 그 짓거리를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친북 친중 정당이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온갖 불법을 저지르면서 대통령을 꿈꾸고 있지만 곧 무대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총선이 시급한 시기죠. 폭우가 쏟아져서 강이 범람하면 강바닥에 있던 온갖 쓰레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죠. 마찬가지로 늪에 숨어 암약하던 종북 종중 세력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피와 식별이 명확해졌어요. 지금 우리는 1950년 당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제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Stand or die. 죽기 아니면 살기다. 워커 장군이 한 말입니다. 계몽되어 깨어난 애국 시민, 특히 2030 세대가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반국가 운동을 하던 그 당시 2030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면 지금의 2030 세대들은 황폐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이스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 산다면 아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럽지 않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인생의 목숨은 초로와 같고 조국의 앞날은 양양하도다. 이 몸이 죽어서 나라 산다면 아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